문제를 가져왔고요. 그냥 일단은 한번 해보죠. 얘는 일단 이 뭐냐, 여기서부터 천천히 한번 같이 해보죠. 얘는 좀 기억도 떠올릴 겸 해서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삭제 생성 선택은 한 묶음으로 그냥 drop 데이터베이스 exists a5 그리고 create 데이터베이스 a5 use까지 한 묶음으로 일단은 실행을 할게요. 에러 신텍스 여기까지 선택해서 오케이 이만큼. 그럼 A5 생겼고 일단은 부서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테이블 DPT 디파트먼트의 줄임말이에요. 그냥 여기까지 할 건데 생성이 지금 뭐 따로, 그러니까 테이블 구조에 있어서 따로 주어진 게 없잖아요. 그래도 아이디랑 일단 레지데이트는 깔고 가야 돼요. 네, 아이디랑 레지데이트는 모든 테이블에 하나씩은 들어있는 애들이에요. 컬럼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얘를 인트로 해놓을 거고, 그리고 unsigned까지 unsigned랑 not null이랑 또 auto increment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프라이머리 키를 이 한 줄에서 끝낼 수가 있어요. 프라이머리 키 아이디를 프라이머리 키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한 줄에 끝납니다. 얘는 데이트 타임 not 걸. 또 부서, 홍보 부서, 기획 부서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 부서의 이름이 필요하겠네요. 네임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되죠. 얘는 네임 100 정도, 100자 정도 not 널. 일단 여기까지 not 널. 여기까지가 그냥 뭐 한 묶음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얘는 부서 테이블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냥 아이디는 왜 있는지 아시죠? 아이디는 요 부서의 번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서 번호. 얘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 해놓는 거고, 또 난널은 뭐 붙어야 되는 거고, 얘는 자동 증가를 위해서 또 식별을 위해서 프라이머리 키로 만들어 줬고요. 아이디랑 레지데이트는 무조건 있는 거고, 네임을 넣을 건데, 네임 얘는 부서명이 저기도 기획부서고 여기도 기획부서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얘도 유니크를 하나 걸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유니크랑 프라이머리 키랑 개념은 비슷해요. 대신에 메인 식별자는 프라이머리 키다만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요 네임은 부서명 안에서 겹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 실행해주고, 그리고 추가네요. 잠깐만, 생성? 추가가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insert into dept set id는 쓸 필요가 없죠. residate 라고 랑 네임 홍보 부서랑 기획 부서
이렇게 두 가지 dpt 테이블에다가 넣는 거죠.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얘는.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이 한 번 더 하려고 하면요, 이때부터는 에러예요. 왜냐면 홍보라는 이름의 부서명은 이미 가지고 있다, 디플리케이트다, 그러니까 중복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런 데이터는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컬럼에서 중복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싹 날리고 유니크를 빼고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빼고 만들면 지금 보시면 들어가잖아요. 잘 한 번 더 넣으면 얘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약사항이 덜 쓰여진 거죠, 얘는. 그만큼 데이터를 넣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다는 거니까. 네. 대신에 이러면은 select all from dpt 하면은 이런 꼴이 돼버리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날리고 얘는 유니크까지 붙여서 여기까지 실행을 해보죠. 이만큼, 그리고 이만큼 해보면은 홍보 기획, 얘는 안 들어가잖아요. 얘랑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얘가 이제 메인 식별자가 될 거다 라는 거고, 메인 식별자인 이유는 어제 했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내용으로 예시를 다르게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얘도. 그리고 자, 근데 여기서 이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는 거는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맘대로 그냥 넣고 싶대요. 안 들어가잖아요.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네. 여기서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DB를 내가 다루고 싶다, 뭐 데이터들을 내가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엑셀 쓰면 돼요. 네. 왜냐면 엑셀도 요새 확장이 많이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파일을 왔다 갔다 시킬 수 있거든요. 저번에 한번 예시로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럼 엑셀 쓰면 돼요, 그냥. 왜냐면 걔는 웬만한 거 다 받아주는 프로그램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 DBMS를 이용해서 꽤 많이 정교하게 데이터를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줄여야 돼요. 실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기계한테 알려주는 거죠. 나중에 내가 이상한 요청하면은 네가 막아라 하면서, 네, 이런 거 내가 넣으려고 하면은 네가 안 된다고 그때 말을 해줘라고 하나 써준 거예요. 그냥 제약사항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통 제약사항이다, 뭐 제한사항이다 하면은 안 좋은 의미잖아요. 뭔가 자유를 제어한다나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데이터 관리할 때만큼은 제약사항은 좋은 거예요. 대신에 막 남발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런 거,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무언가를 못 해요. 그러면 동시에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이제 뭐 회원에 대한 데이터를 다뤄야 된다, 로그인 아이디 이런 거, 우리 그냥 네이버 아이디, 뭐 지메일 아이디 뭐 이런 거, 이거 유니크 붙여야 돼요, 안 붙여야 돼요? 얘는 붙여도 되는 거죠. 왜냐면 저랑 제 옆에 있는 사람이랑 아이디가 똑같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거든요. 로그인 패스워드 이런 거, 저랑 제 옆에 있는 사람이랑 비밀번호가 똑같대요.
근데 이거는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비밀번호 중복 이런 건 없으니까. 뭐 이런 거, 네임 같은 거. 그러니까 얘는 본명, 그러니까 실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명. 유니크로 놓으면 뭔가 이상하죠, 얘도.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죠? 근데 얘는 의도적으로 유니크를 붙일 때도 있어요. 이름 같은 경우는 저번에 보여드렸던 적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저도 이 그 출석 관리를 하잖아요. 여기 그 수업 출석 관리를 하잖아요. 저도 제 인트라넷 아이디가 최우영 5예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저랑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 4명 더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야 로그인이 돼요. 최우영 5라고 해야 로그인이 돼요. 이거는 지금 이 저희 인트라넷에 있어서 네임이 유니크라는 거죠. 겹치면 안 되니까 뒤에다가 번호로써 사람들을 구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서 붙여줄 수가 있는 거고 안 붙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건 나중에 다시 나오니까. 그리고 유니크를 붙이고 안 붙이고 차이는, 이거는 검색 속도에서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셀렉트 할 때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1000만 개다, 유니크를 붙인 컬럼을 검색하는 거랑 유니크를 안 붙인 컬럼을 검색하는 거랑 속도가 많이 차이 나요. 예. 그 다음에 EMP 테이블. EMP는 얘를 좀 복사하자. 인폴로이일 겁니다. 인폴로이. ID 레지데이트는 있어야 되는 거고, 레지데이트 네임, 그리고 네임. 여기선 유니크가 필요 없을 거고. DEPT 네임. 저 이거 뭐 보고 알았을까요? 요 EMP, 그러니까 사원 테이블이에요. 사원 테이블에 컬럼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네임이랑 DPT 네임을 썼는데, 저는 이거 보고 알았어요.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가. 지금 보면은 이름, 사원명이죠. 사원명, 부서명이 아니라 사원명의 네임이고요. 그리고 얘의 부서까지 저장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해당 데이터에 누구는 어떤 부서, 누구는 어떤 부서, 이런 식으로. 그럼 누구는 어떤 부서가 필요하겠네요. 이런 걸로 좀 유출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자면 됐고요. 사원 레지데이트는 여기서는 약간 좀 애매할 수가 있는 게, 얘가 무조건 입사일이 아닌 거예요. 레지데이트는 등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면접을 오늘 보고 한 달 뒤에 내가 출근을 하기로 했다. 면접? 그래, 여기 그 DB에다가 등록을 오늘 하고서 한 달 뒤에 출근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입사일이랑 이 등록일이랑 차이가 나는 거죠. 아니면은 이전에 합격해서 나 서류 같은 건 다 처리가 됐는데 DB에 좀 나중에 등록이 됐다. 그러면 이 레지데이트는 내가 도장 찍은 날보다 늦은 거잖아요. 그죠? 레지데이트는 무조건 딱 등록 날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점의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시점의 차이. 진짜로 등록 날짜인지, 아니면 얘가 진짜 입사해서 첫날인 건지, 아니면 계약 날짜인 건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인데이트?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아웃데이트. 그러니까 뭐 입사일, 퇴사일을 따로 정해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저장을 따로 해놓으면 되겠지만, 여기서는 편의를 위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넣어야겠네요. 일단은 인서트 해가지고
얘는 홍길동 사원이랑 여기서 그만하면 되는 게 아니라 DEPT 네임을 얘는 홍보라고만 할 거고요. 얘 이름은 홍길동이래요. 이런 식의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ID 레지데이트는 동일할 거고, 그리고 홍길순의 홍보 입법 정의 기획 이렇게 자, 이렇게 할 건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얘 컬럼명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의미하는 이름은 사원의 이름이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부서를 표시하고 싶다고 해서 부서 테이블에도 똑같이 이름이 있잖아요. 네임이 있잖아요. 이걸 여기다가 네임이라고 해버리면 겹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부서의 이름이야 해서 컬럼명을 이런 식으로 지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 에러 언노운 컬럼 이거 안 만들었어? DEPT name select all from EMP 있는데 DEPT네. 여기 DEPT가 아니죠. 여기 EMP라고 바꿔서 넣어줘야겠죠. 지금 EMP 테이블에, 그러니까 사원 테이블에다가 넣어야 되는 정보니까요. 얘는 이렇게요. 그래서 까보시면은 네,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얘도 까보시면은 네,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까지는 뭐 문제에 대한 준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의 첫 번째 문제는 뭘까요? 그 다음 걸로 예상을 좀 해보자면은 부서명이 변경이 되는 이 시점에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만 따로 좀 떼서 가져올게요. 이렇게 지금 테이블 이렇게 하나 있는 거고 테이블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어제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거를 느끼셨어야 돼요. 어제 그 왜 주문이랑 그 유저랑 그리고 상품이랑 그 상황이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얘를 또 한번 간략하게 얘는 개수가 적으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왜 어디 가냐 이거. 지금 테이블이 총 2개가 있어요. 우리한테 갖고 있는 테이블은 2개예요. 어제보다 적어요. 심지어 이렇게 DPT 테이블 하나 있고 EMP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얘는 DEPT 그리고 EMP 데이터는 여기서 넣는 건 끝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컬럼이 ID, 레지데이트, 네임 이렇게 있는 거고 EMP는 뭐 있냐면 ID, 레지데이트, 네임, DEPT 네임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얘는 데이터가 총 2개 있는 거고 얘는 데이터가 총 3개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ID일 거고 여기 레지데이트일 거고 여기 네임일 거고요. EMP ID일 거고 레지데이트일 거고 레지데이트 그리고 네임이랑 DPT 네임 이렇게 있어요. 얘는 1번, 2번 레지데이트는 뭐 now로 되어 있을 거고요. 얘 1, 2, 3번 얘는 now 얘는 홍길동 있을 거고 홍길순 있을 거고 윤꺽정 있을 거고
그리고 얘는 홍보랑 기획이에요. 그리고 얘가 홍보 기획이네. 얘는 홍보 기획입니다. 맞죠 지금? 1번이 홍보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은 홍보를 마케팅으로 변경을 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시나리오는 이래요. 갑자기 좀 높은 양반이 와가지고 홍보 부서가 마음에 안 든다. 마케팅 부서로 이름을 좀 바꾸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딱 이 화면에 보이는 걸로 봐서 몇 군데나 손을 대야 돼요? 세 군데 손 대야 되죠. 그죠? 세 군데 맞아요. 여기 하나, 여기 둘. 총 세 군데 손을 대야 돼요. 여기도 홍보라는 말이 있고, 여기도 홍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홍보의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DPT예요, EMP예요? DPT죠. 그죠? 홍보는 원래 부서명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정작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얘를 마케팅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지금 부서명을 바꾸고 싶은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어떻게 바꿔요? 여기 있는 정보를 바꾸고 싶대요. 업데이트 dbt set 네임을 마케팅으로 바꾸겠다. 이러고 끝내면 안 되고 어떤 걸 바꾸겠다라까지 해줘야겠죠. 네임이 홍보인 놈을 마케팅으로 바꾸겠다라고 했어요. 이거 실행했어요. 실행하고서 DPT 잘 까보시면은 마케팅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그러면? 문제는 얘네들이죠. 문제는 얘네들은 여전히 홍보라고 알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여전히 홍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즉흥적인 이 높은 양반이 와가지고 마케팅을 다시 홍보를 마케팅으로 바꾸라 그래서 바꿨어요. 분명히 바꿨어요, 저는. 그리고 또 얘를 마음에 안 드는데 해가지고 마케팅을 홍보로 다시 바꿉니다. 근데 그 전에 양쪽 다 바꿔줘야 되겠죠. 업데이트 EMP 테이블에 있는 홍보라는 말도 마케팅으로 바꿔놨어야 되는 거잖아요. set name 얘를 홍보라고 다시 왜요? name 마케팅인 거를 아니지 EMP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가야죠. 마케팅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 얘는 홍보가 돼야 되는 거고 그죠? 위에 거랑 똑같이 테이블 두 군데다가 손을 대줘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지금은 여기까지 바꾼 거죠. 홍보인 거를 마케팅으로 바꾸겠다 했으니 둘 다 까보시면은 네임이 아니라 여기선 DPT 네임이네요. DPT 네임. 얘는 여기서는 이제 이름은 사업명이었고 부서명은 이렇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이렇게요. 까보시면은 네, 마케팅으로 잘 바뀌었습니다. 잘 바뀌었어요. 둘 다 바꿔놨어요, 제가. 여기를 하나는 마케팅으로 또 바꿨고 여기도 마케팅으로 바꿔놨어요. 아, 이제 일 다 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또 와가지고
이렇게 또 하래요. 아, 마케팅 해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홍보로 다시 바꾸자. 그러면 똑같은 문제죠. 또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세 군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똑같이 한번 또 해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 테이블을 바꿔놔야 그제서야 얘도 알고 얘도 알고. 그죠? 마케팅으로 됐던 놈들이 다시 홍보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DPT 쪽에 2개 있고요. 그리고 EMP 쪽에 3개 있어요. 실제로 손 대줘야 되는 부분이 3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만약에 뭐 100만 개 이 정도까지도 아니고 100군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뭐 하나 바꾸려면 손 대줘야 되는 부분이 엄청나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실제 이제 그 회사 관리, 사원 관리 프로그램 그 이름 뭐더라? ERP라고 보통 하거든요. ERP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 회사의 뭐 사원이라던가 아니면 뭐 기타 전반적인 회사 돌아가는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말 그대로 ERP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런데 보시면은 테이블이 2개가 절대 아니에요. 테이블 2개로는 어림도 없어요. 한 회사를 돌리기 위해서. 지금 부서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부서에 대한 정보는 진짜로 어디에도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테이블에. 네. 정보가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라 굉장히 큰 사이즈에서 막 되게 엄청 멀리 흩어져 있대요. 정보들이. 그 상태에서 부서명 하나만 바꾸려고 해도 꽤 힘들잖아요. 얘는. 그죠? 다 바꿔야 되니까. 어제의 그 상황이랑은 비슷하긴 한데 지금 바꾸는 걸 예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누군가가 되게 영리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다. 좀 더 스마트하게 나는 데이터 관리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딱 이 그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매칭을 좀 시켜보자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랑 그죠? 근데 우리가 바꾸는 부분은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또 바꿔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상태에서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이 상태에서 내가 구조 변경을 할 건데 가장 베스트 상태는 뭘까요? 구조 변경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 네임? 사실은 뭐가 제일 좋냐면 이 상태가 가장 좋아요. 이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가 여기 뭔가 바뀐다, 여기 뭔가 바뀐다, 얘는 어쩌라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뭐 바꿀 내용조차 없잖아요, 얘는. 근데 이거 날리면 돼요, 안 돼요?
날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어느 부서고 얘가 어느 부서고 얘가 어느 부서인지를 모르잖아요. 맞죠? 날리는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인데 날리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방법이 정말로 없을까요 근데? 저는 얘를 날릴 거예요. 방법이 없을까요? 요거는 진짜로 잠깐 고민을 해보세요. 자, 생각해보셨나요? 자, 얘를 날렸을 때 문제점은 뭐예요? 당장 일어나는 문제점. 얘가 없대요. 그죠? 어느 부서인지 모르는 게 맞아요. 어느 부서인지, 얘가 어느 부서인지, 얘가 어느 부서인지 정보가 날아간 거잖아요. 근데 사실 알 수가 있어요. 날려도. 얘가 어느 부서인지 얘가 어느 부서인지 이게 없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저는 얘를 날릴 거고요. 여기다가 이런 거 하나 할 거예요. 알터 테이블. 이거 뭐 한다는 거예요? 이 테이블 구조 변경이죠. EMP 테이블을 EMP 테이블에 add 컬럼 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컬럼 하나 추가하겠다. 저는 dept id를 추가할 거예요. unsigned not null dept id를 추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고서 다시 EMP를 실행을 하면은 지금 dept id가 추가가 됐어요. 그죠? 맞죠? 추가가 잘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dept name에 맞는 dept id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우선은 맞죠? 저는 update emp set dept id는 1로 만들 거예요. 왜요? 왜 dept name이 홍보인 애들 이러면은 select all from emp 라고 했을 때 1번이 되고요. 그죠? 비슷한 방법으로 2번이라고 해놓겠습니다. 얘도 실행을 해서 다시 한번 까보면 네, 1, 1, 2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은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다가 컬럼 하나를 추가했고요. 맞죠? 이 컬럼의 이름은 dept id예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1, 1, 2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alter table emp drop 뭐 한다는 거예요? drop 컬럼 지우겠다. 컬럼 하나 지우겠다. 정말로 날릴 거예요 이거. 이렇게요. 그러고 나서 emp 까보시면은 dept name이 사라졌어요. 즉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요. 맞죠? 그림 뭐 매칭이 되시죠 지금? 그러면 저는 얘를 뭘 믿고 날린 거예요? 정말로 날렸는데 뭘 믿고 날린 거죠? 자, 그냥 딱 이 상황이에요. 내가 볼 수 있는 건 딱 이 상황이에요. 홍길동이 무슨 부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없죠. 지금 상태로는. 그죠? 지금 상태로는 얘는 1번 부서야는 알 수 있지만 얘가 어떤 부서야는 모르는 거잖아요. 대신에 또 알 수 있는 거는 이 홍길동이랑 홍길순이랑 같은 부서 사람이구나, 세 번째 놈은 다른 부서 사람이구나 까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한 번만 더 수고를 한다면은 이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정보가 부서 번호잖아요. 부서에도 아이디가 있었잖아요. BPT를 한 번만 해본다면은 1번 부서는 홍보팀이구나, 그러면 홍길동은 홍보부서겠구나 가 되는 거죠. 어제 상황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한 번 타고 가야 아는 거. 그러니까 조인하기 전에, 조인하기 직전에 그 분리만 딱 해놨을 때 여러 번 검색을 해서 그 정보들을 조합했을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서 좀만 더 자세히 써줘 보자면 DPT에서 where id가 1인 거 뭐지? 홍보구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홍길동이랑 홍길순이랑 부서가 똑같은 건 알겠는데 얘가 진짜 무슨 부서지? 하면은 이렇게 검색을 해야 되는 거죠. 1번 부서는 부서 테이블에서 어떤 부서를 말하고 있는 건가를 이렇게 해봐야 아는 거죠. 그죠? 좀 결국에는 조금 귀찮긴 하지만 알 수는 있어요. 그죠? 지금 상태에서는 모르는 거고요. 대신에 힌트가 남아있는 거예요. 힌트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가공을 해보자면은 이 부서 이름 뭔데? 1번 부서 이름 뭔데? 아이디 1번인 거 부서 테이블에서 이름이 뭔데? 하면은 홍보만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결국엔 나와요. 한 번 더 찾아보면 나와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단서가 남겨져 있으니까.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 여기 1, 2 이렇게 써있는 것보다 홍보, 기획 이렇게 써있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은 거죠. 여기 1번, 2번 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사실 기계한테 더 좋은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귀찮긴 하지만 추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이게 압도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냥 이 데이터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냥 생각할 필요 없이 얘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보세요. 지금 DPT는 이렇게 있어요. 똑같이 해볼게요. DPT에서 홍보인 거를 마케팅으로 고치고 싶어요. 고쳤어요. DPT에서 홍보인 거를 마케팅으로 고쳤습니다. 얘는요. 홍보를 마케팅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 부서 번호가 바뀌나요? 아니죠. 안 바뀌죠. 얘는. 그러면은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지금 다른 테이블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얘를 마케팅으로 고쳤는데 얘는 여전히 1번 부서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다른 테이블에 영향을 안 줘요. 훨씬 좋은 거예요. 훨씬. 다시 이제 되돌아가겠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얘는 1번 부서니까. 아까랑은 상황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냥 이게 지금 예시가 사이즈가 이래서 그렇지 진짜로 얘가 엄청나게 큰 회사의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ERP 프로그램이다. 상황이 엄청 좋아진 겁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한번 하고 잠깐 끊었다가 나머지는 이어서 하겠습니다.